안녕하세요. 암 환자 안전운동 팩트체크입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는 인터넷에 떠도는 암 환자 운동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헤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암 환자 운동에 대해 의미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팩트체커 역할을 해주실 연세대학교 암당뇨운동의학센터 이미경 박사님을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경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암 투병을 하시거나 투병을 마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이 암에 걸릴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우리가 기대 수명까지 산다고 했을 때 남자는 5명 중 2명이, 여자는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암을 겪는다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가족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행스럽게도 암 치료 및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암은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암 검진으로 인한 조기 발견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지금은 암이 완치되고 또 생존하는 확률이 높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 및 암 생존자들의 건강관리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암 환자들을 위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문가가 알려주는 암 환자 운동에 대한 팩트체크. 첫 번째 팩트체크입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 암 환자에게 운동은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 운동은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암 치료 중에는 가능한 한 일상 활동을 지속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컨디션에 따라 가볍게 걷기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근력 운동은 치료 과정에 필요한 체력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을 받는 암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공공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 진단 전의 체력 수준과 또 활동 수준에 따라 운동의 강도가 조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료진과 운동 지도자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암 환자에게 휴식과 안정을 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다양한 운동 관련 연구에 의하면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혈액암, 부인과암을 포함한 다양한 암 종류에서 치료 중과 치료 후의 운동이 꽤 안전하고 유익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운동에 참여하는 환자들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환자들에 비해 암의 재발과 사망률의 위험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암 환자의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군요. 자, 이제 다음 팩트를 체크해 볼까요? 두 번째 팩트 체크. 암 환자도 유산소, 근력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해야 한다.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운동에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코어 운동, 균형성 운동이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가장 많이 하는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러한 운동은 체지방을 감량하고 또 심폐 기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덤벨과 바벨 같이 중량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이 있어요. 이런 운동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스트레칭과 같은 유연성 운동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운동 중에 부상을 예방하고 또 올바른 자세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코어 운동은 모든 움직임의 중심이 되고 안정화에 영향을 주는 운동으로 암 수술 이후에 꼭 필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균형성 운동은 한발서기, 옆으로 걷기, 뒤로 걷기 등의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감각을 향상시키는 운동인데요. 하체 근력과 함께 낙상 예방에 중요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주요 암종에서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팔에 부종이 있다면 잘 맞는 압박 소매를 착용하여 운동을 하도록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에는 낮은 강도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무게를 증가하도록 합니다. 운동 초기에는 운동 지도자와 함께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대장암 환자의 경우 인공 항문 성형술을 받았다면 탈장과 파열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복압이 너무 높아지는 운동과 접촉 스포츠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조혈 모세포 이식 환자의 경우 과한 운동은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이도록 합니다. 또한 호르몬 요법 중이거나 골다공증 환자 혹은 뼈에 전이가 된 환자는 골절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암종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을 꼭 숙지해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팩트 체크 하러 가볼까요? 세 번째 팩트 체크. 암 환자는 운동할 경우 하루 10분 이내로 아주 가볍게만 해야 한다. 사실일까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암 환자를 포함한 암 생존자의 경우 특정 질환이나 치료 방법에 유념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150분,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병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활동적인 것을 피하도록 권장합니다. 운동의 효과를 위해 점진적으로 운동량과 강도를 증가시키도록 하지만 너무 과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 감소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적당한 운동량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동하는 것이 새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팩트 체크하러 가볼까요? 네 번째 팩트 체크. 암 치료 후 피로도가 이전보다 높아진 경우에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일까요? 네, 그렇죠. 사실입니다.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의 일반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기력이 쇠퇴하여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환자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은 금방 사라지거나 또 치료가 종료되는 즉시 해소되기도 하며 꽤 오래 지속되기도 합니다. 피로가 심해지면 신체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신체 활동을 줄이게 되면 근육이 소실되고 또 신체 기능이 떨어져서 피로도가 이전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도를 낮추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운동을 하다가 피로도가 높아진다라고 느낄 경우에는 운동의 횟수를 감소시키는 것보다 한 번 운동을 할 때 운동의 강도와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누구나 운동의 중요성은 알지만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 그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을 3kg 감량하겠다, 산을 오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위해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양치를 할 때 양치하면서 스쿼트 20개씩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이용해서 만보기 기능을 활용하면 하루에 내가 몇 보를 걷는지 확인해보고 또 운동 일지를 같이 써가면서 내가 운동할 때 어떤 운동을 할 때 어떤 기분이었고 내가 체력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확인한다면 좀 더 지속적으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까지 암 환자 운동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식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로 암 환자분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에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운동하세요.